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패도지란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패도지, 네,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뜻이 무엇이고 유래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비슷한 말로 간뇌도지가 있다. 네, 도지라는 건 이제 같은 낱말이죠. 그래서 이런 낱말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패도지다. 일자다. 그렇죠? 패는 패할 패입니다. 패하다. 도는 이제 칠한다. 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도배를 한다, 뭐 도색을 한다, 도료다, 뭐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칠한다. 도. 지는 땅지자다. 그렇죠? 일패, 한번 진다는 뜻이죠. 한번 패했다. 한번 패하고 도지를 한다. 땅에 뭘 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자, 한일자는 한일이다. 패는 패한다. 조개 패자예요. 그렇죠? 발음도 여기서 왔죠? 조개를, 이것은 칠복입니다. 친다. 조개를 쳐서 깨뜨린다. 한다. 그런 의미가 나오겠습니다. 자, 칠할 도, 여기 도도, 막 도랑이란 뜻도 있고, 길이란 뜻도 있고, 발음이 왔습니다. 칠할 도. 그리고 흑토가 있다. 그렇죠? 자, 땅지는 땅이므로 흑토가 있다. 이것은 어조사야다. 네, 이것이 합쳐져서 일패도지다. 네. 자, 국어사전을 보니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일패도지다. 그렇죠? 싸움에 한 번 패하여 사람의 간입니다. 간과 뇌가 땅바닥에 엎겨진다는 뜻이다.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지없이 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일패도지다. 그렇죠? 일패 한번 져서 여지없이 패하여 도지 땅에 넘어졌죠. 예, 땅에다 뭘 칠했다. 네, 여기에서는 간과 뇌가 땅바닥에 엮여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네,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끝나는 상황이죠.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 사기에 나온다. 사기에 고조 본기다. 한나라 고조, 한고조, 유방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죠. 자, 한나라 고조인 유방이 왕이 되기 전에, 사수라는 지역에서 정장이란 벼슬을 하고 있었다. 요즘으로 치면 치안을 담당한다든지, 경찰 같은, 그런, 조그만 벼슬을 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진시 황제의, 황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능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성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인부들을. 그래서, 유방이 이제, 이 사수 지역의 사람들을 데리고, 황릉을 조성하는 곳으로 인력을 이동을 시킵니다. 인소를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까지 안 오면 이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게 법이 엄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을 가다 보니 그 인솔하는 사람들 중에 도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유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자칫하면 늦어서 죽고 도착하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일하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간다. 그래서 자기도 이해를 한 것이에요. 그렇죠? 내라도 도망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예 솔직하게. 여러분 각자 흩어져서 어디로든 가시오.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가 늦어서 어차피 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 맞춰 가지 못하면. 그래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리고 자기도 이제, 아예 이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도망갔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유방, 이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자. 이래서 망사를 모셔서 300이 됩니다. BC 209년입니다. 시황제가 죽고, 이제 각 전국에 이제 난리가 많이 일어납니다. 진성과 오방이라는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많은 난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가만히 보니까 진성과 오방이 봉기가 일어나니까 이때 곳에 현령, 폐현이다. 폐현은 이제 유방의 고향이에요. 폐현에 있는 현령이 내가 유방한테 붙으면 산적이 된 유방한테 붙으면 살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방을 초청을 합니다. 자, 우리 당신 고향 폐현으로 오시오. 그때 누가 하느냐면 유명한 소하다, 조참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방을 이제 데리러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란군이라 할까요?
망산에 산적이 된 농민군이라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폐연의 성 앞에 오니까 혈령이 다시 겁이 납니다. 자기가 또 죽을지 몰라서. 그래서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혈령이 이제 변심을 하고 저항을 한다. 그때 유방이 이제 경문을 붙입니다. 경문. 백성들이여 봉기하여 농민군을 맞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유방이 이 폐연의 이제, 혈령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한 얘기가 이제 일패도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일패도지를 어떤 얘기를 했느냐. 천하정세가 유동적이므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울 때입니다, 나라가. 지도자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오. 인선을 잘못하면 한 번 패배로 간과 뇌를 땅바닥에다 바르는 일패도지의 꼴을 당하기 십상이요. 그러니 이 사람보다 더 유능하고 덕망을 갖춘 분을 찾도록 합시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백성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원하죠. 그래서 결국은 유방을 강력히 추대해서 중국 한나라 왕조의 건설하는 첫걸음이 됐다. 여기서 나온 것이 일패도지다. 사람 지도자를 한번 잘못 만나면 한 번 지게 되면 간과 뇌를 땅바닥에다 바른다. 일패에서 도지를 한다. 그렇죠. 땅에다가 치를 한다. 그런 상황이 되므로 유능한 사람을 잘 골라야 된다. 그런 얘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풍패지향이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폐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방이 어디 사람이냐면 폐현의 사람이다. 폐군입니다. 폐군, 풍현, 폐군, 풍현 사람이다. 그래서 풍현, 폐군해서 풍패지향,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방이 이쪽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한 왕조를 일으킨 사람의 고향을 가리켜서 풍패지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시대다. 그러면 함경도에 있는 함흥이 이제 유방의 풍패에 비유해서 조선의 풍패지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계가 이 함경도의 영흥에서 출생했다. 그리고 자라기로는 바로 옆에 있는 함흥에서 자랐다. 그래서 함흥을 조선의 풍패지향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성계는 또 전주이시입니다. 그렇죠? 전주이시의 본관이 결국 전주다. 그래서 전주 역시 풍패지향이다. 그렇죠? 전주가 전주이시가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다. 그래서 전주에 가면 전주 객사가 있는데 이것을 풍패지관이라고 한다. 관은 이제 집을 얘기하죠. 우리가 여관이라 할 때도 씁니다만, 전주 풍패지관이 이것이 보물이다. 이렇게 된 이름을 붙인 것이 앞에 나온 유방의 풍패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풍패지관이라고 적어놨어요. 전주 객사다. 그렇죠? 자, 이제 일패도지와 비슷한 말이 간뇌도지다. 간과 뇌라는 말이 유방이 얘기를 했죠. 참혹한 죽음을 당하여 간과 뇌가 땅바닥에 얽혀졌다는 뜻으로 나란 일을 위하여 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이 간뇌도지다. 예문을 보니 나라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간뇌도지하였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간과 뇌는 간자죠. 뇌자다. 네. 자, 패자, 패할 패자와 이렇게 칠할 도자를 조금 더 살펴볼까요? 패할 패자는 종의 패에서 왔죠. 네. 그래서 칠복자를 붙이면 패한다, 깨뜨린다 이런 뜻이에요. 부패한다 그러죠. 섞고 이렇게 또 깨뜨려진다. 네. 그리고 폐혈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폐혈증 할 때 이것이 패할 패자다. 예. 피가 이렇게 부패했다. 피가 썩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성패란 말 많이 합니다. 성패. 성공과 실패입니다. 그렇죠? 성공과 실패. 또 성패라는 말도 있죠. 이것은 이김과 짐, 이기고 지는 것을 성패. 성공과 실패는 성패.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큰 개견을 붙이면 이리를 얘기한다. 이리패. 낭패다. 낭패를 당했다. 할 때 이 글자를 쓴다. 입구자를 붙이면 연불소리 패다. 연불소리. 우리가 범패.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같습니다만, 부처님의 공덕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얘기한다. 불교식 노래. 그것이 범패다. 예. 그래서 이거는 패다. 노래다. 쉽게 얘기하면. 자,
삼수를 붙이면 강 이름이다. 폐수.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어디가 폐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칠할 도자를 보면 앞에 요 글자가 왔습니다. 또랑 도자 또는 길 도자와 관련되죠. 흑토를 붙였다. 여기에는 이제 칠한다는 뜻도 있고 진흙이란 것도 있고 길이란 뜻도 있다. 또 우리가 길 도자 보면 여기에 그렇죠. 나여자에 착받침을 붙인 것이 길이다. 네. 다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해석하는 갈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다 관련해서 길이다, 길이다, 길이다 다 길이라는 뜻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칠할 도자를 쓴 낱말은 도색이다, 그죠? 색을 칠한다, 색을 입힌다. 도료, 칠하는 재료를 얘기한다. 도배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방에 도배를 한다든지 천정과 벽에 종이를 바르는 것이다. 호도한다, 호도한다. 풀칠한다는 얘기예요. 풀칠, 호도. 그리고 길도자로 쓰면 도중이다. 도중, 길 가는 도중에 또는 중도에 이렇게 우리가 길도자를 많이 쓰는데 이것과도 좀 비슷한 의미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낱말로는 조금씩 구별이 된다. 자, 한중일 보니까 일패도지라는 것은 글자는 기본적으로 같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글자를 쓴다. 일본의 신자체는 별도로 없다. 정자 그대로 쓴다. 중국은 패자와 도자가 좀 바뀐다. 패자는 역시 조개패자는 그렇죠. 조개패자는 이렇게 해서 조개패다. 그리고 칠복자는 그대로 왔다. 도자는 칠할 도자인데 이것이 이제 도랑도자 또는 길도자 이걸로 아예 글자 자체가 원래 다른 글자인데 흑토를 뺀 것으로 칠할도로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다른 글자와 합쳐서 이렇게 한 글자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그런 것들이 일본 신자체도 가끔 있고 간체자에도 가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일패도지 한번 여지없이 패하면 간과 뇌를 가지고 땅을 칠한다. 그것이 일패도지다. 간뇌도지라 라는 사자성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